X7 Phenomenological Forces. 자, 힘이 그 물리를 배우면 근본적인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마찰, 장력, 줄다리기를 할 때 장력을 이용하거든요. 또 바닥에서 받쳐주는 전항력이라고 하나, normal force, 그런 다양한 힘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힘들 중에 네 가지의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 X7 그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었고, 중력, 전자기력, 전기와 자기가 따로 발전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통일장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핵 안에 있는 입자들,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주고받는 핵자들 간에 누클레온이라고 해요. 누클레온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를 핵력이라고 하고, 이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이 있는데 strong interaction 그리고 weak interaction, 이 두 가지.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이 있고, 중력을 제외한 모든 힘이 입자물리 이론에 의해서 통합되는 그 성취를 이루어서 아직 중력이 함께 기술되는 완벽한 이론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 현상론적으로 나타나는 phenomenological forces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주로 constraint force, tension 그리고 normal force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자, 중력이 작용한다. 선반이 있다. 풀리, 도르래가 있다. 줄이 매달려 있고 여기 또 다른 질량이 있다. 뭐 캐피탈 M, 스몰 m이 있는데 두 개의 질량의 대소 판별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캐피탈 M이라고 하는 것은 normal force와 중력이 캔슬되는 바람에 수직의 성분은 전혀 없게 되고 수평의 장력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풀리의 질량이 없고 여기 또 마찰도 없는 간단한 문제, 우리가 회전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르르 밀려나가기 때문에 장력이 그 크기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요 도르래가 돌아가지 않으면, 뭐 돌아가도 미끄러져서 도르래에게 토크를 주지 않으면,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항상 텐션의 장력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방향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F equals ma라고 하는 뉴턴's second law 운동 방정식을 배웠는데 여기에 이 F란 F 넷이다. F 넷이란 net, 여기 또 생략된 E가 있는데 net external force, 외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의 algebraic sum, 덧셈으로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벡터의 합을 다 구한 것 equal mass times acceleration,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두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보기로 합시다. 이 친구는 잘 들여다보면 중력이 작용하고 normal force가 있는데 걔는 캔슬돼서 하나도 소용이 없어. 이 캐피탈 M이라고 하는 입자는 요것은 장력만 effective하게, 장력 T만 작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력을 다룰 때에는 매우 중요한 것은 장력은 언제나 서로 힘을 주고받는 두 물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력은 항상 액션, 리액션 페어를 이루게 돼요. 작용이, 예를 들어 장력은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A의 입장에서는 장력이 자신을 B 방향으로 당기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느끼고 B 입자는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어요. B가 보기에는 장력이 거꾸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장력 문제를 풀 때에는 항상 주의를 요해야 한다. 그래서 장력 T라고 쓰면 항상 이 문자는 0보다 큰 것을 가정하고 그 방향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내가 문제를 푸는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본다 그러면 얘는 장력은 당긴다. 오른쪽으로 가고 예를 들어 이 장력이 풀리에 작용하는 힘 하면 풀리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같은 t이지만 벡터가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액션 리액션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문제를 푸는데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만 가지고 딱 들여다봅시다. 얘의 위치를 쓰면 x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x라는 벡터는 이 길이가 x이고 그리고 유닛 벡터가 이 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1차원에서의 completeness relation을 썼다라고 할 수 있어. 이 말은 무엇인 거니? 1차원은 한 직선상에 있으니까 이 벡터는 그 방향의 유닛 벡터로 컴포넌트를 얻고 그 유닛 벡터를 다시 곱하면 임의의 원 디멘셔널 벡터를 항상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방향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 컴포넌트는 바로 이 x하고 똑같다라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닛 벡터를 곱한 것이 이것이다. 자, acceleration 얘의 acceleration을 구하고 카테션 유닛 벡터는 time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x 더블 닷의 E1 방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질량을 곱하면 우리는 F equals MA의 우변을 알아낸다. 자, 이 중에 E1을 띄어내고 간단하게 성분만 써놓으면 이렇게 되고 E1이 살아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 입자에 주어진 네트 포스는 크기가 T이고 그 방향이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이 베이시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거 이퀄 이거라는 이 방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1차원에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mx 더블 닷 이퀄 텐션이라는 방정식을 얻는다. 그 다음에는 이 조각을 봅시다. 이 조각을 보면 m이 있고 얘는 중력이 있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텐션이 견뎌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텐션을 벡터로 쓰면 이 방향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실 이 힘은 어떻게 t라는 크기를 갖고 방향이 이쪽과 위를 향하니까 위를 향하는 이 벡터는 유닛 벡터는 마이너스 E2 햇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요것은 mg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mg고 우리가 유닛 벡터 E2를 아래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야지 되겠죠. 더했는데 얘 유닛 벡터는 위를 향하고 얘 유닛 벡터 아래를 향하니까 더했는데 뺄셈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우리는 small m x 더블 닷 equal mg 빼기 t라고 하는 이제 E2 방향의 수직 방향의 성분 방정식을 이렇게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t라는 걸 모르고 x 더블 닷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죠. 여기에서 y를 썼어야 되는데 왜 x 더블 닷을 썼냐면 unstretchable 늘어나지 고무줄처럼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x만큼 늘어나면 얘도 x만큼 내려가겠구나. 그냥 말로 xy라고 썼지만 그 두 개의 합은 항상 같기 때문에 x와 y가 같으니까 좌변, 우변을 미분하더라도 속도도 같고 한 번 더 미분하더라도 가속도도 같게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이거 XX, TT 두 개의 모르는 문자가 있고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 이걸 막 매트릭스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해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똑같은 게 있으면 무슨 AX 더하기 B는 C, A, B, Y는 C, EX 플러스 F, Y는 G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뭐 얘를 엇갈려서 곱해서 2를 곱하고 여기 A를 곱해서 똑같게 만들어서 뺄셈을 하면 X가 사라져 버리지. 그 사라진다는 걸 elimination이라고 해. 제거해 버리는 거지. 그 걔를 죽여버리면 T를 죽여버리면 T가 없으니까 모르는 게 X 단만 있는데 어떻게 죽이냐? 얘네를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사망하겠지. 그러면 mg만 여기 남고 mass가 두 개 합친 게 있고 acceleration이 공통이니까 이걸로 전체 acceleration이 1차원적으로 봤을 때 마치 이 문제는 이런 것 같다. 여기에 두 개가 매달려 있는데 m이 있고 m이 있는데 여기에 mg라고 하는 힘으로 한 줄을 잡아당기고 여기에서는 안 잡아당기구나. 그렇게 했을 때는 m 플러스 m이라고 하는 질량이 mg라고 하는 힘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속도니까 힘 나누기 전체 질량이 가속도 이런 식으로 리듀스가 된다. 이런 단순한 시스템으로 인터프리트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근데 그 같은 방향으로 이걸 이용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엘리미네이션이 얘를 t를 엘리미네이션 더하면 t를 엘리미네이션 했는데 얘 좌변에 있는 x 더블 닷을 엘리미네이트 하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려면 숫자가 같게 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캐피털 n분의 1 여기는 스몰 n분의 1을 곱하면 둘 다 x 닷으로 바뀔 테니까 그렇게 곱해서 빼면 되겠지. 빼면 얘는 사망하고 얘가 두 배가 되겠지. 단 개수가 여기는 m이요, 캐피털 M, 스몰 m이었으니까 여기에 1 over 캐피털 M, 1 over 스몰 m이 웨이팅 팩터로 곱해서 더해지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런 산수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조합 평균이라고 하죠. 다 물리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유도 모르고 수학 시간에서 엄청 암기하고 배우는데 써먹을 때가 있어요. 물리 문제를 안 푸니까 원인이 되는 물리를 안 배우고 맨날 수학만 배우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수학 안 배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수학은 수학과 전공 과목이 아닌 이상 다 물리 문제를 수학에서 배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학 들어와서 너무 힘든 거죠. 자, 어쨌든 이거 평균으로 해서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두 개 질량을 곱하고 그러면 매스 제곱이 되는데 합으로 나눠주면 다시 차원은 매스의 디멘션을 갖게 돼요. 특이한 것은 얘가 이제 하나가 엄청 무거우면 무지무지 무거우면 캐피탈 M을 태양이라고 지구라고 하면 이 값은 지구의 질량으로 바뀌어. 왜냐면 분모에서 이 스몰 m은 무시할 만하니까 mm 캔슬되면 스몰 m만 남겠지. 또 이 두 개의 질량이 같아져 버리면 reduced mass는 반 쪼가리가 나. 2분의 1로 바뀌니까. 그래서 reduce 작아진다라고 해서 reduced mass가 가장 커졌을 때 자기 자신의 mass 상대편이 무한대로 커졌을 때 자기 자신의 mass가 되는 거고 가장 작아졌을 때 반 쪼가리가 난다. 왜냐면 둘 다는 m제곱 나누기 2m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답을 구해보면 텐션이 마치 m에다가 질량 m에다가 이 친구 여기서 텐션이 이 질량에다가 얘가 가속도를 곱한 거였잖아요. 운동 방정식 자체가. 그로 인해서 여기 아까 x 구한 값을 이것을 여기 대입해서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가속 텐션이
reduced mass 곱하기 gravitational acceleration, 중력 가속도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예? reduced mass는 이 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투바디 시스템에서 항상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F 넷을 구하는데 이제 이 끈하고 질량 2개 그리고 여기에 중력 캔슬된 건 무시해버리고 원래 없었다고 쳐버리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얘네 전체가 받는 네트 포스는 뭐냐? 잘 보니까 여기에 받는 힘은 다 캔슬이 돼버리고 여기에 장력이 있는데 그 장력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 풀리가 얘를 받쳐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력을 지워버리면 장력이 주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네트 포스를 찾으면 근본적으로는 이 풀리가 받쳐주고 이 방향으로 받쳐주는 그 중에 Y 성분이 이쪽의 텐션에 해당하고 여기에 수평 성분이 요 텐션에 해당하고 이 텐션 두 개를 카피해 가지고 달라붙여주면 바로 요렇게 두 개의 성분이 풀리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네트 포스를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이 노멀 포스가 이렇게 작용하고 얘에 작용하는 중력이 mg가 있어서 이 두 개가 전체 시스템에 주는 네트 포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x 답 이걸 대입해가지고 잘 들여다보면 노멀 포스는 어떻게? 이 식을 뺄셈을 하면 되지. 노멀 포스는 F net 빼기 mg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 얘는 x 더블 닷 액셀러레이션 같은데 이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얘는 똑같은 것인데 아래 방향으로 F넷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얻은 답을 잘 대입해 보면 노멀 포스가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얘가 E2 방향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E2 방향이고 이 두 개의 합으로 노멀 포스가 작용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스의 값을 좀 바꿔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리밋을 이 스몰 m이 무지 무겁다. 그러면 얘는 그냥 막 딸려오겠지. 거의 자유낙하로. 이게 매우 가볍고 이게 엄청 무거우면 자유낙하하듯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유낙하하듯이 떨어지면은 그 장력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 뒤에 있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붙인 것이다. 왜 그런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산수를 해보면 스몰 m이 되게 크면 얘는 무시할 만하고 mm 캔슬 돼 버리면서 캐피털 mg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엄청 무거우면 움직이질 않겠지. 그냥 매달려 있는 형태가 될 테니까 이 장력은 이 무게를 지탱하면서 안 움직이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스몰 mg가 될 것이다. 산수를 해보면 또 알겠지. m이 엄청 커버리면 얘가 날아가고 mm 캔슬돼서 스몰 mg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이 있는데 마찰이 없는 데서 수직인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등속 원운동이 아니겠죠. 올라가면서 느려지고 내려올 때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해서 속도가 변화하는 좀 어려운 문제겠죠. 유니폼 서큘러 모션보다 어려운 문제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 한 2주간 열심히 카테시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배웠고 그리고 원주 상에 있는 어떤 point like particle이 움직일 때 어떤 속도, 어떤 가속도를 가지는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좌표를 읽어내서 이게 코사인 사인이다. 물론 여기 이제 레디어스 r이 있으니까 전체 r을 곱해야지 그 위치가 나오겠지.
어쨌든 이 베이시스 벡터를 잘 활용하게 되면 원을 따라서 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잘 기술할 수 있다. 어쨌든 이 P라는 점임은 이 X축으로부터 식의 반대 방향으로 세타의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이니까, 그리고 radius R이 픽스 되어 있기 때문에 R 곱하기 유닛 레디얼 벡터를 곱한 것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은 다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1이고 서로 수직이니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빵이 되죠. 자, 그러면 이 R과 이 세타가 있는데 얘 타임 데리버티브는 어떻게 하냐? 항상 체인 룰을 쓰라고 했지. 얘네들은 세타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니까 세타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세타를 시간으로 미분하라는 거죠. 아직도 편미분 모른다고 괴로워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편미분은 미분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고 단지 얘가 R과 세타 두 개의 함수 또는 X와 Y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세타의 편미분이라는 건 R 세타 중에 FR 세타 플러스 H 빼기 FR 세타 R은 내버려 두고 세타만 바꾸어서 미분하는 리미트 H가 망 이렇게 쓰는 거니까 얘를 상수로 놓고 세타만 미분해라라는 그런 뜻이죠. 자, 유닛 레디얼 벡터를 미분하면 유닛 탄젠셜 벡터가 되는데 세타로 보면 그냥 세타로 미분하면 얘만 바뀌는 것이지만 시간으로 미분했기 때문에 웨이팅 팩터가 생기죠. 시간으로 각도를 미분하는 게 생겨야 되고 그리고 세타를 돌리면 이 반대방 마이너스 2R 방향이 생기고 웨이팅 팩터가 세타 다시 돼서 마이너스 세타 닷 2R이 된다라고 했죠. 아직도 코사인과 사인의 미분을 모르는 사람은 암기하면 될 거고 학기가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이 미분을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 일반 물리 배우는 학생이. 그러고 안 배웠다고 처음부터 계속 가르쳐 주는데 안 배웠다고 투정만 하고 그런 학생이 있는데 그냥 모르면 외워요. because R is invariant. R이 안 바뀌려 원운동이니까 R이 안 바뀌어서 시간으로 미분하면 빵이고 이 레디어스가 안 바뀌면 문제가 단순하다. 그래서 속도를 구해보니까 R은 안 바뀌니까 세타 닷에다가 탄젠셜 방향 이렇게 되었다.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등속 원운동일 때에는 이 세타 닷이 바뀌지 않는데 지금 이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느려졌다 빨라졌기 때문에 세타 닷이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유니폼 서큘러 모션이 아니고 non-uniform circular motion이에요. 그래서 요거 라이프니츠 룰로 앞에 거 미분 R 닷은 미분하면 빵이니까 세타 두 번 미분한 거하고 그리고 이 세타를 시간 미분한 거가 나와야 되겠죠. 이 세타를 시간 미분한 것을 마이너스 세타 닷 2R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는 여기로 카피되어 왔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뭐야? 구심 가속도 centripetal force R 오메가 스퀘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튀어나오지. 등속 원운동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속도, 어떤 각 가속도, angular acceleration이 생기네. 이게 바로 토크를 만들어내고 그 토크가 각속도, angular velocity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된다. centripetal acceleration은 요게 centripetal acceleration, 구심 가속도이고 tangential acceleration, 각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팽이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wo-dimensional circular motion, uniform circular motion일 때는 얘가 날아가지만 non-uniform circular motion에서는 일반적인 net force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네트 포스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네트 포스는 얘가 트랙이 노멀한 방향으로 주는 힘. 이쪽인지 이쪽인지 문제에 따라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트랙은 constraint force이기 때문에 수직인 방향, 이 가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 다시 말해 레디얼 방향만 존재한다. 마찰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무게가 있으니까 중력이 있다. mg하고 normal force의 algebraic sum이 F 넷이다. 그런데 뉴턴's law of force는 F 넷은 ma다 라고 했는데 ma를 산수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아, F넷이 이거인데 사실은 그 F넷을 만들 수 있는 것은 normal force와 gravity밖에 없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카피해오고 이 R 방향이 요거이고 그리고 이 세타 방향은 요거이니까 식을 다 써놨다. 그러면 normal force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이거에서 얘 mg를 빼세요. 그러면 되는데 normal force는 또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normal force란 얘가 항상 이 빗면이 있으면 그것의 수직인 방향으로 견디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1차원적인 힘이다. 1차원적인 힘. 그래서 세타 요게 이 R 방향이 이 방향 이게 원의 접선이라고 하면 이 R 방향은 존재하지만 이 세타 방향 탄젠트 방향으로는 접선 방향은 존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차원 completeness relation 이게 1차원의 임의의 1차원의 벡터는 그 방향의 유닛 벡터로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고 그리고 그럼 숫자가 컴포넌트가 얻어지고 거기에 그 유닛 벡터 다시 곱해서 더하면 된다. x라는 벡터가 1차원 벡터이면 x 스케일러 프로덕트 2원 그런 다음에 2원을 곱해라. x가 2차원 벡터이면 x 성분도 있을 것이고 y 성분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completeness relation이다. 빠짐없이 모든 성분을 박박 다 긁어내는 방법이 completeness relation. 3차원이다. 하나 더 x축, y축, z축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completeness relation이다. 자, 그런데 얘는 뱅글뱅글 도니까 2원, 2투 짜증나. 레이디얼 탄젠셜이 좋은 베이시스거든. 그러면 레이디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가지고 쓰면 된다. 대신에 이제 레이디얼 탄젠셜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G가 아래 방향을 향한다라고 했죠. G가 아래를 향하는데 여기 이 투를 위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때 G는 G에다가 크기는 G인데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 햇이구나. 2 햇. 그래서 마이너스 2 햇인데 자 마이너스 2 햇은 사실은 우리가 이 R 세타의 좌표계가 이런 원운동 하는데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건데 방정식을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으로 풀어도 되지만 completeness relation이 훨씬 더 편하다. 왜? 얘 E2도 언제나 2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R과 세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고 completeness relation을 R 세타 좌표계에 도입했을 때 R의 유닛 벡터로 스칼라 프로덕트로서 컴포넌트를 얻고 R을 곱해. 세타 방향의 컴포넌트를 얻고 세타 방향의 유닛 벡터를 곱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놓고 보니까 이게 뭐야? E2.ER 이거 E2.2세타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그것은 여기에 이게 2세타고 이 R이니까 E2 곱하면 얘만 읽으면 되고 여기에 E2 곱하면 얘만 읽으면 되고 사인 코사인 읽어내서 여기다 카피만 해오면 되는 거네. 자 그렇게 해서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 ER 2세타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됐구나. 그럼 여기에 normal force를 알아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네. F넷에서 mg를 빼야 되는데 F넷은 이렇게
산수를 해서 두 번 미분해서 F넷이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았고, 여기에 mg를 빼는데 mg를 우리가 r 세타 좌표계로 훨씬 편리하게 표현하니까 mg를 r 세타 좌표계로 표현해가지고 대입을 하니까 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럼 r 세타 r 성분하고 세타 성분 레이디얼과 탄젠셜 방향을 딱 읽어내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노멀 포스는 원래 어떻게 된다고 했어? 노멀 포스는 절대 탄젠셜 방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너 죽어. 그럼 죽여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냐? 아, 이게 바로 이 트랙을 따라서 아슬레이트하는 세타의 방정식이구나. 이게 바로 심플 펜듈럼의 방정식이구나. 단지 진자를 보통 문제를 풀 때에는 여기서부터 세타를 풀기 때문에 이걸 코사인을 사인으로 뒤바꿔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진자의 운동 방정식이 그냥 한 방에 얻어지는구나. 나중에 톡을 배울 필요도 없구나. 그리고 얘가 빵이니까 너만 살아남았니? 그럼 얘를 카피해 와서 딱 하면 G 사인 세타 어디서 많이 본 거지. 빗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뭐 가속도 그 G 사인 세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R 세타다 스퀘어. 마이너스 R 오메가 스퀘어. 레디얼 방향의 원의 중심을 향한 센트리페탈 포스로부터 구심 가속도로부터 생기는 성분이 있구나. 어쨌든 간에 노멀 포스는 레디얼 방향의 성분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